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과거에 일본에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는 곳 주변의 모든 축제를 찾아다녔습니다. 일본의 축제하면 단연 줄지어 서 있는 포장마차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본의 축제 현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는 보통 500엔 내외로 저렴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10일간의 후쿠오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두 곳의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일본 물가도 많이 올랐다지만 마쓰리, 축제 현장의 포장마차 음식은 대부분 500엔 내외로 가격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징어, 통구이 같은 경우는 700엔 정도로 가격이 예전에 비해 조금 오른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일본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일본의 상황을 보고 정면 또는 반면교사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축제 음식이 500엔 내외라고 했지만 사실 일본인 중에서는 이런 축제 음식의 가격이 바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은 축제 음식이 참 저렴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놀라면서 자기는 축제 음식이 비싸다며 잘 안 사 먹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20년 전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바가지 가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죠. 일본 축제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본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고 빠지면 아쉬운 포장마차 음식의 시세가 어떻게 500엔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명 축제의 경우 주말 약 이틀간 30만엔, 많게는 50만의 매출을 올린다는 축제 포장마차 종류는 푸드트럭과 텐트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축제 현장에서는 텐트 포장마차보다는 푸드트럭이 많이 생겼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텐트 포장마차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매년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들고 조리공간이 협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에서는 푸드트럭을 금지하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축제일수록 푸드트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종교적, 전통적인 행위와 무관한 세속적인 행사, 즉 신이 없는 축제의 경우에는 푸드트럭 참가가 가능합니다. 음식 축제나 음악 축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마 행렬을 볼 수 있는 일본 마을 축제의 음식을 파는 곳은 대부분 텐트 포장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축제 기간 동안 임시 영업을 하려면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영업으로 팔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음식과 과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음식 종류는 다코야키, 버터감자, 라멘, 볶음 요리, 빙수,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과자는 베이비 카스테라, 크레페, 사과사탕, 초코바나나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종류는 초밥, 생선회 같은 생물이나 생크림, 생야채 등이 들어간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크레페의 생크림과 회 종류를 상온에서 보관하다 판매해서 식중독이 걸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열할 수 없는 식품 역시 기본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단 빙수처럼 가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을 정했다면 행사장에서 포장마차를 어떤 식으로 꾸밀지 도면을 그려 배치도와 함께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허가서를 내고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갖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정한 강습회를 7회에서 10회 정도 수강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유료이며 약 10,000엔에서 15,000엔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포장마차를 할 사람이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면 따로 강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어도 강습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하네요. 수료증을 받았다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축제에서 어떤 식으로 장사할지 보건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시연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다코야키를 판다고 했을 때 텐트를 치고 정해진 규격의 간판과 깃발을 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설치하는데 그 테이블 위에 전열판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다코야키 팬을 설치했다면 탈락입니다. 전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정해진 규격의 쓰레기통과 아이스박스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준비한 아이스박스에 온도계가 없다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라이트 역시 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직원이 라이트 밝기가 약하다고 하면 탈락입니다. 라이트 역시 일정 이상의 밝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 20리터 정도가 되는 물탱크 역시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시연이 끝났다면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축제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축제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이 자력으로 출점하는 축제 장소는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리마켓이나 주민센터 행사장 같은 곳이 많아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축제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름 불꽃축제나 유명 신사 앞에서 하는 큰 축제의 경우 개인이 신청해서 장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축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노점상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출점 에리어마다 각각의 조합이 따로 있으며 가입을 했다면 순서대로 출점 장소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보건소 등록과 경찰의 도로 사용 허가도 대행해서 취득해줍니다. 이런 복잡하고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주면서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수수료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곳도 있고 판매 매출의 몇 %를 가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매출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수료는 각각의 조합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정 금액은 없으나 고정액이라면 15,000엔 정도가 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일본의 폭력단 같은 단체가 속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야끼소바를 굽거나 하는 일이
일이 많아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실제 과거에는 폭력단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사회적 단체의 배제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생겨서 폭력단이 관여해서 발각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그 즉시 해당 이벤트가 중지되거나 향후 축제 음식 포장마차의 사용 허가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폭력단이 축제 음식과 연관되는 일은 대체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축제에 바가지 요금이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 바가지 요금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일본 축제 마쓰리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 중에 이런 음식들은 관할 보건소가 요구하는 모든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이라 하면 우동, 소바, 라멘, 오뎅, 카레라이스, 햄버거, 샌드위치, 스파게티,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등 냉장고와 냉동고 설비는 물론 급수, 배수, 세정 설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포장마차 장사가 가능합니다. 우동과 라멘 같은 경우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 배수, 세정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죠. 그리고 면을 삶아야 되는데 생면을 삶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대는 미리 삶아진 면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2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 냉동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국물 역시 당일 만든 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국물 역시 배수 시설을 통해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멘 종류는 만약 축제장에 보이더라도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시판대는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 자체가 맛이 없습니다. 카레 역시 당일에 만든 것을 판매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량의 카레를 만들고 만약 장사가 안 된다면 다음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파스타 역시 면과 소스 관리가 라면 종류와 비슷하고요. 햄버거와 샌드위치 역시 들어가는 고기와 생야채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생야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죠. 이런 품목들은 보건소의 허가를 받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허가받기 쉽고 테스트를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조리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품목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을 2시간 이내에 조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볶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철판 요리, 야채 역시 철판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손쉽게 조리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야끼소바, 다코야끼, 오코노미야끼 종류입니다. 그리고 과자 종류로는 베이비 카스텔라, 사탕과자, 초코바나나, 빙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조리가 가능한 B급 요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보통 500엔 내외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판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0엔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한국의 축제에서는 삼겹살, 스테이크 요리, 국물, 찌개 요리 이런 음식들이 있어서 축제 기간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요리들이 대부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제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없는 것보다 없어 보이는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축제의 B급 요리의 원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의 한 컨설팅 회사가 일본 축제에 사용되는 포장마차 식품의 원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가에는 판매 상품의 원재료의 원가이며 인건비, 가스비, 전기료, 참가 수수료 등은 빠져 있습니다. 단순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솜사탕 원가 10엔, 판매가는 500엔 정도입니다. 베이비 카스테라 원가 20엔, 판매가는 400엔에서 500엔 정도입니다. 빙수 원가 30엔, 판매가는 300엔. 사과사탕 원가 60엔, 판매가는 400엔에서 500엔. 야끼소바 원가 120엔, 판매가 500엔. 타코야끼 원가 130엔, 판매가는 500엔. 그리고 이런 축제장에서는 캐릭터 얼굴에 가면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가가 200엔 정도라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700엔 정도죠. 이런 축제에서 파는 음식은 대부분 주택 주변 슈퍼마켓에서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제품군으로 축제에서는 당연히 그것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만 없이 축제장에서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고려하면 야끼소바나 타코야키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인건비,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한국의 지역 축제에 바가지 요금이 조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한국 지역 축제에서도 이렇게 먹는 식품을 위생과 함께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바가지 요금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그 삼겹살 4만원은 좀 심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모지코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 모지코항에서 펼쳐지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다녀왔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장소는 모지코항. 요즘에 또 여기 모지코항에서 가까운 가라토 시장에 또 많이 찾아가시죠. 또 요즘에 가라토 시장을 후쿠오카 관광청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축제 현장을 찾았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구글 스트리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축제가 이곳에서 있었죠. 78회를 맞았던 모지 미나토 마쓰리, 모지 미나토 축제였습니다. 이게 1932년부터 시작했던 오래된 축제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항구 주변에서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먹을 거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쫙 서 있었죠. 여기까지.
가다 보면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여기 미나토 항구에서 이 바나나가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모지 미나토 축제에서 중간중간에 바나나 경매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광경이 재밌어서 바나나 경매에 참가도 했었는데 바나나 집어 던져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밌었던 축제였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보여드리면서 팁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축제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여행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6월달에 오사카 여행을 떠난다. 오사카 6월 이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사카 주변에 6월달에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달력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지역 축제가 있다면 일정에 한번 포함시켜가지고 반드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팁은 여기 모즈쾅에서 가라토 시장을 가기 위해서 요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곳에 내리게 되죠. 여기 내려가지고 일로 쭈르르르 걸어가면은 여기가 시장인데 지금 여기 시장 앞에 보시면 여기 어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어망에 고기들이 막 바삭바삭거려요. 여기 있는 걸 잡아가지고 그날 가장 신선한 초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뭐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오후 3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찍 문을 닫아가지고 여행객분들이 일찍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드릴 팁은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들어가면 그 초밥이 세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사람도 많이 빠진 상태고 그 시간대에 가면 또 세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치 대뱃살을 250엔에 먹었습니다. 성게알, 우니도 제가 100엔 정도에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눈치껏 잘 보시고 세일하는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